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인도가 중국에게 세게 반격을 합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무장 강화시키니까 인도는 필리핀에다가 이제 그동안 협상을 쫙 해오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브라모스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팔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뒤통수가 뜨뜻하게 됐는데 또 역시 인도와 경쟁하는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급히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JT&C. 이거 파키스탄의 의회, 군부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에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있는 파키스탄 임란 칸 정부가 그냥 중국에게 딸랑딸랑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이걸로 라팔 이길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결국 중국제 전투기를 또 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라팔과 대적해 보겠다는 것인데 애꿎은 조종사들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으로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또 빚을 내서 중국제 JT&C 전투기 25대를 긴급 조달했다고 셰이크 라시드 아흐메드 내무장관이 현지 시각 12월 29일 밝혔습니다. 아흐메드 장관은 JT&C 25대를 중국에서 인수했으며 첫 번째 비행대가 2022년 3월 23일 파키스탄의 날 행사에서 대중에게 첫 공개될 것이다 라며 중국은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기인 JT&C를 파키스탄에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와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JT&C 도입은 인도가 최근 36대의 라팔 스탠다드 F3R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응할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는데요. JT&C로는 라팔에 대적하기 어렵다는 파키스탄 공군 내부와 상원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친중 정부는 JT&C의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이 2018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JT&C는 중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셀프 주장하는 4.5세대 전투기인데요. FWS-10B 엔진을 장착해서 공중 기동성이 우수하고 최신의 KLJ-7A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200km 밖에서 적 전투기와 교전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JT&C 도입으로 인도의 라팔 F3R 전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는데요. 카탈로그 스펙은 최강이지만 실전에서는 단 한 번도 검증된 바 없는 JT&C가 과연 라팔에 대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도가 36대 라팔 도입하니까 파키스탄 큰일 났다 해가지고 중국제 전투기 JT&C를 25대를 긴급 도입했어요. 원래 50대 도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약을 했는지 25대를 들여왔고 이 25대를 들여오기 직전에 상원 의원 군부 이런 데서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 JT&C 가지고 어떻게 라팔 이기냐.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F-16을 더욱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게 더 낫다. F-16보다 못한 JT&C 가지고 무슨 라팔이냐. 이제 이렇게 상원 의원이 반대를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JT&C 25대를 들어오는데 전적으로 파키스탄의 최고 수장인 임란 칸이라고 하는 총리가 너무나 친중주의자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냥 크리켓 선수였어요. 인물 좋은 크리켓 선수인데 갑자기 인기 얻어가지고 이제 정치인 돼가지고 이렇게 총리까지 올랐는데 그 총리까지 오르는 과정에는 중국 정부의 비호가 있었다라는 게 절대적인 의견이고 그러면서 중국이 1대1로에 어마어마하게 협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 국부를 완전히 지금 중국에게 탈탈탈탈 털어서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임란 칸 정부가 이 JT&C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부에서는 반대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전투기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을 국방부 장관 또는 공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군부와 의견이 안 맞다. 군부 입에서는 도저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되니까 내무장관이 외교장관도 아니고 내무장관이 이걸 발표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로 라팔 이길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 장착되는 PL-15 이 미사일이 사거리가 250에서 300km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가 250km를 탐지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FWS-10B 엔진 이제 중국이 러시아제 엔진을 뺏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WS10 만들었는데 이게 별로야 해서 또 그걸 또 개량해서 또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게 만들었네 라고 지금 자평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중국제 엔진이 제대로 된 출력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그들이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 출력대 중량비, 그래서 또 상승비 뭐 이런 거 정말로 구현될까? 라는 거고, 또 그들이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에이사 레이더가 250km를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전자전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중국제이기 때문에 항상 가지죠. 그런데 이 J10C의 상대가 바로 라팔인데, 라팔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중전 경험은 없지만 폭격 경험은 있죠. 리비아 폭격전에서 작전명 아르마땅이라는 작전명으로 리비아를 폭격을 했는데, 이때 이 러시아제 방공망이 쫙 깔려 있을 때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으로 그걸 제밍을 하고 들어가서 스칼프, 스톰 섀도우 미사일 쏴가지고 그냥 뭐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 실전 경험이 있는 라팔하고 과연 J10C가 될까? 또 이제 이 중국이 최신으로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해에서 우리 F-16하고 붙으면 또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F-16이 지금 뭐 F-16 V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우리 F-16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파키스탄 국부를 탈탈 틀어서 차관까지 내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전투기 사느라고 국민들 고열 빠느라고 힘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활개치고 있는 중국 군함들, 올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드디어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도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 도입 사업이 드디어 예산 배정에 성공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인도 현지 더 프린트가 12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은 2022년도 무기 구매 예산에 약 2억 5,540만 달러, 한화 약 3,038억 원을 브라모스 미사일 도입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해당 예산에 따라서 2022년 12월까지는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 브라모스 미사일 포대가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6개월 남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군사력 정비 사업의 기반을 확실하게 닦으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인데요. 필리핀 정부는 예산 편성이 확정된 직후에 인도 정부와 접촉해서 정부 간 거래 형태로 브라모스 미사일 도입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이 도입할 브라모스 미사일은 수출형으로 사거리 290km의 마하 3의 블락 1 기반의 모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이 인도 견제 역할을 부여하고 파키스탄에게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최대 800km급의 사거리에 마하 4의 성능을 갖춘 블락 2 버전을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런 무장을 갖추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 전망인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거대한 미사일 포위망이 착착 갖추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이 오매불망 브라모스를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그냥 트럭에다가 더미탄 세워놓고 이렇게 포대는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폰만 잡고 포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짜 예산 배정이 되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이제 부대 편성 마치고 전력한다 라는 건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중국은 굉장히 부담되게 됩니다. 왜냐? 사거리가 일단 이렇게 돼요. 290km짜리 기본형, 수출형 기본형이 사거리가 배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사거리가 딱 돼요. 그러면은 중국의 군함이라든지 중국의 해상 민병이라든지 이런 이 자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죠. 그런데 인도가 더 큰 맘 먹고 지금 새로 개발한 블락2 800km짜리 그걸 주게 되면은 800km 같으면 이 필리핀 북부에서 거의 뭐 이 남중국해 북부 지역 전역, 그리고 이 남중국해 중남부 지역 전역 완전히 다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뭐 큰일 나죠. 그리고 앞으로 베트남, 뭐 베트남도 지금 브라모스 들어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인도제 초음속 미사일로 남중국해 전체가 포위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데 중국의 방공 능력이 그렇게 세나? 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서사군도, 남사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파라셀 군도, 서사군도는 파라셀 군도라고 하죠. 그리고 남사군도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다가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그냥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원래 산호초인데 그 아름다운 산호초를 콘크리트 부어서 비행장 만들고 항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기지 만들고 우리 영토다라고 선언하고 이런 상황, 이런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이런 상황, 항행의 자유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국제 질서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리핀이 이제 이 무기를 가짐으로써 중국은 부담된다. 그런데 제가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에다가 3천억 원 배치하고 또 우리 한국에게 군함 5천억 원 또 배정해서 군함 도입하고 5,800억 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정도 없을 텐데 아무튼 큰 무리 없이 도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